네, 생명존중 1주차 강의 첫 주인데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교시에서는 최근에 아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곤충이 사라지는, 특히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게 되고 개체수로는 수억 마리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 원인이 어떤 요소들인지, 그리고 그 꿀벌이 사라짐으로써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됨으로써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파급 효과들, 우리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유전자 변형 생명체 또는 생물체 또는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이라고든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네,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에는 percentage of each genetically modified crops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유전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에요. 그렇죠? 몇 퍼센트 정도가 미국에서 보통 유전자 변형으로 되는 농산물로 재배가 되는지를 나타낸 그런 자료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많이 식품에서 활용하게 되는 콩을 갖다가 이제 소재로 한 그런 식품이라든가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콩의 93% 정도가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용유도 콩으로부터 얻어집니다. 대부분. 물론 식용유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바라기씨 또는 포도씨 또는 옥수수의 배야, 그쵸? 옥수수의 이제 배라고 얘기하죠. 옥수수 씨 안에 들어가 있는 배젓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으로부터 얻기도 하고요. 또 유채꽃 씨로부터 얻기도 하고 여러 것으로부터 식용유를 갖다가 이제 카놀라유 같은 경우가 바로 유채꽃. 우리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잖아요. 그 유채꽃의 씨가 카놀라예요. 그 씨로부터 착즙을 한 그런 오일이 카놀라유인데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9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식용유가, 근데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이제 콩으로부터, 그래서 콩은 한자로 쓰면 대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두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93%, 콩의 93%가 바로 유전자 변형 작물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면화의 면, 우리가 입게 되는 이 속옷들, 면이죠. 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면은 면화라고 하는, 소위 우리말로 하면 솜이죠, 솜. 목화도 한자어니까 이 솜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이제 섬유가 바로 우리가 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화의 경우도 93% 정도가 유전자 변형 작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카놀라가 바로 유채꽃이 맺게 되는 이제 씨앗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카놀라유를 갖다가 우리말로는 채종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채꽃 할 때 채에다가 기름유자, 유채꽃의 그 씨로부터 얻어진 기름이다. 그래서 채종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널리 보통 이야기하는 건 카놀라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팝콘이라든가 여러분들 샐러드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 들어요. 또 뻥튀기. 이 옥수수의 86%.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몇 년 전 자료니까요.
그 다음에 슈거비트.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단맛이 나는 무들 있잖아요. 그쵸? 예, 요리할 때도 쓰고 그러는 슈거비트. 또 사탕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 95%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안 파파야. 예, 하와이에서 우리가 이제 사 먹게 되는 그런 과일 중에서 이제 파파야들 이런 것들이 한 80%가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때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호박은 호박인데 주키니 호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25,000 에이커 정도가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들이 이렇게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바로 이것도 뭐예요? 우리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위협하는? 글쎄,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이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들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까지는 이게 완전히 나쁘다라고 이렇게 그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건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뭐 한 가지 단적인 예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이요. 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냥 재배한 농산물을 갖다가 두 개를 똑같은 그런 작물이에요. 하나는 그래서 옥수수인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 이쪽은 일반 그런 이제 농법으로 그렇게 재배한 옥수수를 갖다가 야생에다가 갖다가 먹이로 줬어요. 어떤 거를 많이 먹었을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 작물의 경우에는 조금 먹다가 말았어요. 90%가 거의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전통적으로 재배한 작물의 경우에는 다 먹었어요. 사람이 알지 못한 그러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언가, 그쵸? 무언가 그것이 가져다 오는 그러한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한 얘기.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우리나라에서도 표시를 해야 된다. 유전자 변형 작물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닌 건지 그다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소비자 단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식품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분이라든가 원료의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다음 문제로는 이러한 부분들. 자, 운동하다가 또는 뭐 등산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 마음 놓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글쎄 뭐 이런 표현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뭐 옛날 얘기들을 자꾸 기존 세대들, 구세대들이 표현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 사진은요, 설악산의 계곡을 흐르는 진짜 맑은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면은 뭐 산들 많이 방문하고 그러죠. 그러면 산을 오르다가 힘들고 그러면 계곡에 들어가서 얼굴을 푹 담그고 그냥 계곡물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쵸? 또 과거에는 진짜로 수돗물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깨끗하다. 또는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표수가 아닌 지하로부터 끌어올린 것도 뭐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죠?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물인데요. 이러한 맑은 물 이제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강물은 저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그쵸? 비누, 합성세제 또는 뭐 주방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품이 또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너무 또 이 유기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수생계 배출이 되다 보니까는 녹조 라떼라고 얘기하죠. 그쵸?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마치 녹차 라떼를 갖다 연상하게 하도록 이렇게 초록색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강물에 또는 하천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는 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공장으로부터 배출이 된 폐수로 인해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진은 해변가에 밀려온 그런 쓰레기들이 어느 강, 호수, 그 다음에 하천, 바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깨끗한 물,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건가요? 우리들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그런 이제 문제들인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으로부터 내뿜는 매연, 그렇죠? 또 미세먼지, 우리도 요즘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으로 점점 가까우면서 미세먼지, 특히 황사 이런 것들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뭐 꼭 중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서쪽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네 번째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부터 내뿜는 그런 매연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생명을 갖다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여기 뭐죠? 쓰레기 산을 갖다 찍은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조금 나이 든 저분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노를 젓고 있어요.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데요. 바로 해양,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또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래가 저렇게 감겨서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비닐이 먹인 줄 알고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북극곰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상영을 한 바가 있었죠. 그렇죠? 매스컴에서. 이러한 그런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인간 사회들, 공동체를 갖다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간성을 점점 잃고 생명을 갖다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이제 인간성 상실에 의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몇 년 전 우리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그쵸? 그 이후에 몸통 시신 장대호 사건. 이런 끔찍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인간성을 갖다 상실한, 생명을 경시한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존중 교육은 그 배경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꽃피는 계절이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꿀벌, 꿀벌을 만나는 일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됐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목마를 때 어디서나 쉽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깨끗한 공기,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또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먹거리를 찾는 일,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죠. 또 20세기 문명의 발전을 인류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의 중심을 두고 보면은 발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았고, 그것이 결국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오염, 공해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생존의 위기의 악순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생명의 위기, 이거는 생태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조금 전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인간성 상실, 생명 경시라고 하는 폭력적인 그런 이제 차원으로 확장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갖다 조금 더 이제는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으면서 또 반성적인 성찰을 해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생명 존중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회현상,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갖다 이루고 있는 삶의 동반자에 대한 이해, 또 구성원에 대한 이해, 상호 간의 존중,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자연현상, 우리 생태계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 생명체들, 갖다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명 현상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명 존중 교육들이 이제 도입하게 된 배경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강의를 통해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환경오염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그런 생명 위기 의식을 갖다 이제 초래하고 있는데요. 또 그 한편으로는 무한 경쟁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간성 상실로 인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인륜적인 행동,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생명 경시 현상,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생명존중 강의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또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또 생명 존중을 위한 그런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예요. 주로 물론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다뤘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과 연관된, 또는 인간의 어떤 생명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주제로 다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오늘 1주차니까 1주차는 강의 계획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하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주차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원격으로 인터넷 강의처럼 이렇게 이제 듣게 되겠지만, 생명의 기원, 지구의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도대체 우리 지구의
지구가 지금 지구의 나이가 대략 38억 년. 예,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의 나이가 38억 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됐는지, 예, 그 기원이 뭔지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2주차에 이제 접하게 될 테고요. 3주차는 예,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임신과 출산, 특히 우리 인류가 지구의 그런 어떤 주도적인 그런 이제 지배자라기보다는 주도적인 삶을 하는 주체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제 살펴볼 테고요. 4주차에는 보조생식과 윤리적인 문제. 보조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1년 내에 1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한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모든 그런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보조 생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보조 생식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4주차에 같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임신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낙태. 우리가 보통은 편하게 낙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바로 이 낙태가 가져오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되고요. 6주차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결혼 생활이라든가 또 그 성 관련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피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살펴볼 테고요. 7주차는 지구 위에서 사는 우리 인류의 반은 여성, 반은 남성.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 또 이 상대방인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상대 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영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보게 될 테고요.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갖다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8주차 중간고사 이것도 마찬가지 실시간 온라인입니다. 9주차는 성 관련 사회 문제라고 하는 의미로 미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의 문제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10주차는 대학 내 폭력의 문제. 우리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공간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폭력의 문제, 선후배 간의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도 역시 인간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 하게 되고요. 11주차에는 뇌사와 장기 이식의 문제. 뇌사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이제 생명들이 자기의 어떤 장기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함으로써 장기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장기 이식과 관련된 부분 같이 논의를 할 테고요. 12주차는 연명의료와 존엄사예요. 불필요하게 거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불필요한 건 아니죠.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공호흡기 또 뭐 심폐소생술
또 뭐 그 혈압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해방이 돼서 나는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존엄사의 문제. 그러기 위해서 연명의료를 갖다가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13주차에는 성소수자. 아까 제가 인류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예, 생물학적으로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생물학적인 경우에도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소수자예요. 또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성을 갖다 띠고 있지만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으로는 여성성을 갖다 띠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젠더, 즉 성을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성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어떤 심리적, 정신적, 사회학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14주차는 자살 예방과 생명 윤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15주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주제는 주차가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강의 주제가.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생명존중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생명존중 교육 길라잡이 교육부에서 나온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고요. 또 생명존중 관련의 영화, 유튜브 동영상 자료. 예.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또 생명존중 관련의 신문기사라든가 방송 등 각종 매체들, 보도매체 자료 활용을 합니다. 생명존중 관련의 도서, 생명과학이라든가 의학 등의 자료도 활용을 하고요. 생명존중 관련 논문이나 세미나 발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독자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요 수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립니다. 그리고 LMS 우리 그쵸 수업 관리 시스템인 LMS에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나가야 될 텐데요. 과제는 LMS에도 과제를 갖다가 이제 내서 거기에서도 받겠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도 받겠습니다. 왜 두 군데서 받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써서 종이로 써서 내는 거 제가 받지 않아요. 다 파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테고요.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은 올리는 것만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LMS, 구글 클래스룸에다 동시에 제출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두 군데 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개 다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군데는 냈고 한 군데는 안 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냈는데 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제출을 하라는 얘기고요. 평가는 시험 성적 중간 기말 그리고 출석 과제 등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결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전에 모바일 폰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메일 제 이메일 주소예요. 이명섭이니까 mslee 그리고 골뱅이 학교 메일 그 다음에 포탈은 한 메일 씁니다. slmlee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 연구실은 여러분들 교문 들어오다 보시면 학교 교문 영동 캠퍼스 얘기입니다. 학교 교문 들어오다 보시면 바로 교문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약간 연분홍색 연주황색 벽돌로 되어 있는 3층 건물이 있는데 이거 뷰티관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층에 310호가 제 연구실이고요. 그리고
제 연구실 전화번호 그리고 모바일 폰 전화번호 여기다가 게시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주차 수업인데 너무 꽉 채워가지고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